자, 원가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8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수익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원가가 되지 않으며 이를 소비해야 비로소 원가가 되는 거 맞죠? 원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와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가치의 감소분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 원가가 될 수 있고요. 발생한 제조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자를 이용해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원가는 뭐가 기초원가죠? 기초원가는 재료비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더해준 거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해준 겁니다. 제조 간접비를 더해준 거.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기초 재료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료죠. 그러면은 빼주시면은 31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노무비가 10만원 있으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은 41만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35만원 있죠. 두 개 더해주시면 45만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친 거,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친 것을 가공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82번의 답은 2번입니다. 8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영자는 원가 배분 대상과 배분 대상 원가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가 배분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에는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해야 된다. 1번 맞습니다. 1번, 네,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니은 단기 총 제조원가란 단기 중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이며, 아니죠 여러분. 그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는 뭐라고 하죠? 총 제조원가가 아니라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죠. 이거는 제품 제조원가란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이며,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기초 제공품을 가산하고 기말 제공품을 차감해서 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에 기초 제공품을 가산하고 기말 제공품을 차감해야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겠죠. 네, 니은은 틀렸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정비와 고정비,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원가 행태란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의미합니다. 고정비, 변동비. 자, 원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 잠재력을 갖는지에 따라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구분된다. 틀렸죠. 그래서 자, 미음 제품 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공장 건물은 구입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당연히 자산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미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84번. 보조부문 배부 방법인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고려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직접배우법이 아니라 뭘까요? 상호배우법이죠. 상호배우법. 배부 순서가 중요한 것은 단계배우법이다. 2번이 맞습니다.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분에 사용한 용역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죠? 배부하는 것을 직접배부법이라고 하죠. 배부 방법에 따라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제조간접비는 일정한데 이제 배부 방법에 따라서 각 부문에 배부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제조간접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85번 문제를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개별원가 계산에서 자금원가표는 통제 계정이며 제공품 계정은 보조 계정이 된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작업원가표가 보조계정이고요. 보조계정, 작업원가표가 보조계정.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이 통제계정이 되는 겁니다. 제공품 계정이 통제계정. 1번이 틀렸네요. 원가가 작업원가표에 기재되면 동일한 금액이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록되는 것도 맞습니다. 제조원가 중 직접원가는 발생 시점에 작업원가표에 기록되는 것도 맞죠. 출고 청구서로 생산부서에 출고된 원재료가 간접비일 때는 제조간접비, 간접비니까는 제조간접비 통제계정에 기입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공품 제조간접비는 원가를 통제하는 계정이다 라고 해서 통제계정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85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8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X부분은 20%. 자, 노무비의 20%니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Y는 50%예요. X 곱하기 50%예요. 얘는 20%고요. 자, 얘는 50%입니다. 그러면 X 곱하기 50%가 20만원이니까는 20만원 나누기 50% 하면 40만원이 나오겠네요. 40만원. 105번과 관련된 총 제조원가를 물었어요. 합계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120만원에 노무비는 140만원이죠. 140만원. 제조간접비는 40만원. 총 제조원가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 120 더해줬더니 300.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00만원. 자, 87번 문제를 보시면은 선인선출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항상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됩니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70%인데 90%로 과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과대 계상되겠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과대 계상을 했으니까 기말 제공품 원가도 과대 계상되는 겁니다. 8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8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재료 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2만 단위이고, 자, 여러분, 평균법은 재료비 있을 때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고요. 차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변의 완성수량,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이죠. 기말 수량.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수량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완성품 환산량이 2만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2만 단위. 선인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18,000 단위다. 평균법으로 계산을 했고요. 선인선출법을 하면 선인선출법은 기초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예, 투입이 필요가 없고요. 여기 완성, 기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18,000개래요. 18,000개. 또한 가공비의 경우에는 평균법에 의한 게 가공비, 자, 평균법으로 가공비 계정을 그려보겠습니다. 평균법으로 가공비 계정을 그리면 차변은 필요가 없고요. 대변에 완성이 들어가고 가공비는 기말 환산량이 들어갑니다. 기말 환산량. 그래서 가공 원가의 경우 평균법의 완성 환산량은 2만 단위다. 2만 개. 자, 선인선출법에 의한 것은 19,600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또 가공비를 선인선출법으로 가공비 계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환산량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초 환산량. 여기도 환산량이었습니다. 여기 완성 수량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말 환산량이 들어갑니다. 19,600개. 19,600개예요. 19,600개. 기초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말 제공품이 없대요. 기말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말이 없다. 기말이
모두 없습니다.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의 차이가, 이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의 차이가 기초의 차이죠. 기초. 기말이 없으니까, 자, 여기 기말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2만 개가 들어갑니다. 2만 개. 여기는 그러면 완성 수량이 2만 개가 돼야 되겠죠? 2만 개가 돼야 되고, 그죠? 여기는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400개가 나와야 됩니다. 기말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야 빼주시면 19,600개가 나오겠죠. 자, 여기도 2만 개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2만 개, 여기도 2만 개입니다. 여기 18,000개가 되려고 하면 18,000개가 되려고 하면 2,000개가 나와야 되겠죠. 2,000개. 그래야, 그죠? 2,000개가 나와야 2만 개에서 2,000개 빼면 18,000개죠. 그 기초 수량이, 재료비는 환산량이 아니라 어쨌든 수량입니다. 기초 수량이 2,000개인데 기초 환산량이 400개가 되려고 하면 2,000개가 400개가 되려고 하면 완성도는 20%가 계산이 됩니다. 완성도는 20%. 이 문제에서 기말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기말이 없어요. XX 집어넣으면 평균법일 때는 요거 완성 수량이 그대로 2만 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2만 개, 그러려면 19,600개가 나오려면 400개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기말이 없으니까는 2만 개, 2만 개 그대로 가죠. 18,000개가 나오려면 2,000개, 2,000개가 400개가 되니까 완성도는 20%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 문제. 자,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법.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공비 계정만 그려주시면 되죠. 가공비 계정만 그려서 평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변은 필요가 없어요. 대변에 완성 수량이 2,200개. 기말 가공이니까 환산량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기말 환산량이 자 400개에 30%니까 120개가 들어가시면 돼요. 더해주시면은 2,320개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2,320개.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90번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역시 마찬가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수량입니다. 가공비는 무조건이죠.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60%고요.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40%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선의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그죠? 선의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었으니까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선출법으로. 선의선출법이에요. 선의선출법으로 재료비, 가공비를 이렇게 그려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제공품이 100개, 여기 100개 들어갑니다. 완성도는 60%, 60개 들어가죠. 60개. 자, 그 다음에 완성 수량이 200개, 200개. 자, 여기도 200개 똑같이 들어갑니다. 기말이 100개, 40%입니다. 여기 100개, 40%니까 40개.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선의선출법이 되는 거죠. 는 계산하시면 2개 뒤에서 빼주시니까 200개가 나옵니다. 자, 선의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비가 200개 맞습니다. 가공비는 240개에서 60개 빼주시면 180개가 되겠죠. 네, 가공비는 180개이다. 맞죠?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100개, 가공비는 60개이다. 여기 100개, 가공비는 60개이다. 맞습니다. 선의선출법 완성품 환산량에 기초제공품을 가산하면 평균법이 된다. 평균법은 기초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300개가 나옵니다. 평균법이다 라고 하면 3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가산하면 되는 거죠. 얘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300개. 얘가 안 들어가는 거죠? 다시 더해주시면 되죠. 240개. 240개.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선의선출법의 경우에 전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물었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자, 단위당 원가를 물었어요. 선인선출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여기 일단 100개, 여기는 60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나왔고요. 여기는 180개. 자, 일단은 전기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재료비가 2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전기니까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재료비 2만원 나누기 기초 100개입니다. 100개. 그러니까 200원 나오죠. 가공비는, 자, 9,000원 나와 있죠. 나누기 여기 60개 나와 있습니다. 60개. 그러면 150원 맞습니다.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의 재료비는 260원. 자, 단기 투입 원가 52,000원 들어가죠. 여기 52,000원. 여기는 34,200원이 들어갑니다. 34,200원. 그래서 52,000원, 34,200원 나와 있죠. 52,000원 나누기 200개를 해주시면은 260원. 여기 나누기 200개 해주시면 260원. 가공비는 34,200원. 34,200원 나누기 180개죠. 180개 하면은, 네, 190원이 나옵니다. 190원. 180개 나눠주시면은 190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 2번은 모두 맞아요. 1, 2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인선출법의 완성품에 포함된 재료비는 평균법보다 작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인선출법의 완성품에 포함된 재료비는 평균법보다 작다. 자, 선인선출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인선출법으로 다 한번 해볼게요. 제공품 계정이에요. 제공품 계정. 기초가 29,000원. 여기 2만원, 9,000원 돼서 29,000원. 재료비 52,000원, 가공비가 34,200원입니다. 52,000원에 34,200원. 평균법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균법의 제공품 계정. 차별은 똑같이 들어가겠죠? 29,000원, 52,000원, 34,200원입니다. 34,200원 다 더해주시면 115,200원. 여기도 마찬가지 115,200원입니다. 자, 여기 완성품이 들어가고요. 완성품, 그 다음에 기말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완성품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똑같이 기말이 들어갈 테고요. 기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선인선출법으로 기말을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은, 아까 제가 지웠는데 선인선출법이 재료비, 네, 가공비, 여기가 100개, 여기는 200개, 100개, 52,000원. 네. 자, 가공비는 60%니까 60개 했었어요. 60개, 200개, 100개, 34,200원입니다. 34,200원. 그러면, 네, 자, 여기 52,000원 나누기 200개. 두 개 뒤에서 빼주시면 200개죠? 단가가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52,000원 나누기 200개입니다. 그러면은 260원. 단가는 260원. 자, 여기는 34,200원 나누기 180개. 180개 하면은, 네, 34,200원 나누기 180개. 34,200원 나누기 180, 190원 나와요. 190원.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26,000원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19,000원이 나오죠. 기말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26,000원, 19,000원도 해주니까 기말이 45,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말은 45,000원. 제공품 계정에서 100개 곱하기 260원, 그죠? 26,000원
19,000원, 45,000원, 4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법으로 하면 기말이 잠시만요. 이게 완성품에 대해서 평균법을 하면 여기다 퇴짜 계정을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법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평균법은 네, 두 개 더해주시면 여기 2만원, 52,000원, 두 개 더해서 72,000원이 가면 되죠. 여기 200개, 100개입니다. 그러면은 300개가 들어가죠. 300개. 나눠주시면은 72,000원 나누기 300개. 72,000원, 72,000원 나누기 300개예요. 240원 나옵니다. 240원. 그러면은 이게 100개니까는 100개 곱하기 240원 하면 24,000원. 재료비가 24,000원. 가공비는 2만원에 52,000원. 아니죠. 2만원이 아니라 가공비니까 9,000원에 34,200원. 43,200원입니다. 여기 200개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완성도가 몇 프로라고 나와있죠? 기말이 40%입니다. 100개에 40%면 40개가 들어가시면 돼요. 40개. 아까 여기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일단은 240개 이거 먼저 계산을 할게요. 240개. 그러면 43,200원. 43,200원 나누기 240개 해주시면 180원이 나오죠. 180원. 이게 지금 현재 18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0개 곱하기 180원 하면 7,200원이 나오고요. 7,200원. 그래서 24,000원 7,200원 해주니까는 31,200원입니다. 31,200원. 아까 이걸 잘못 계산했어요. 가공비인데 그죠? 40개로 들어갔었어야 되죠. 40개. 그러면은 240개에서 60개 빼서 180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눠주면 190원. 190원 나누기 40개. 190원 나누기 40개에서 7,600원이 되는 거죠. 7,600원. 26,000원하고 7,600원 더해주시면 33,600원입니다. 33,600원. 제가 아까 이거 실수로 잘못 계산했어요. 33,600원. 기말이 이제 33,600원. 요 기말 제공품 구하는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완성품에 재료비가 있고 재료비가 포함이 돼 있고 가공비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를 먼저 완성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있고 요번에 투입된 게 있습니다. 투입된 게 있어요. 여기도 기초가 있고 투입된 게 있어요. 투입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29,000원을 먼저 완성을 시켰어요. 29,000원. 29,000원 속에 재료비는 2만원, 가공비는 9,000원이죠. 얘가 2만원, 얘는 9,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만원에 9,000원. 2만원에 9,000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투입된 거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까요? 요 투입된 거는 여기 선입선출법이 1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 100개가 먼저 200개 완성이 됐을 때 기초 먼저 100개가 완성이 되고 요번에 투입된 거에서 100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투입된 거 100개 곱하기 260원 하면 26,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26,000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6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 200개 중에서 60개 그럼 나머지 140개가 투입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140개 곱하기 190원 140개 곱하기 190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26,600원이 나옵니다. 26,600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46,000원, 두 개 합쳐서 35,6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완성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재료비와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평균법은 이걸 다 합쳐서 완성, 미완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 미완성. 그래서 요 재료비는 200개가 완성이 됐잖아요. 200개 곱하기 재료비의 단가가 아까 240원이라고 그랬어요. 재료비의 단가가 240원.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48,000원입니다. 48,000원. 가공비는 200개가 똑같이 완성이 됐는데 가공비의 단가가 18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180원 해주시면은 36,000원이 나옵니다. 36,000원.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84,000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두 개 더해서 84,000원. 자, 지문을 보시면은 선인선출법 완성품에 포함된 재료비가 선인선출법이에요. 선인선출법 완성품에 포함된 재료비 46,000원이죠. 평균법보다 작다. 평균법은 48,000원이고요. 작습니다. 맞아요. 평균법 완성품에 포함된 가공비가 평균법 완성품에 포함된 가공비 36,000원이죠. 36,000원이 선인선출법보다 작다. 선인선출법 35,600원이죠. 크죠? 작다가 아니라 크다. 네,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1, 2번은 쉽게 계산이 되는데 3, 4번 따지는 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